槟榔真的很可怕，这个槟榔爱好者的朋友一定远离槟榔。最近的情况特别不好，因为这个口腔癌第3次的复发。 최근 구강암으로 숨진 중국의 한 가수는 죽음을 앞두고 남긴 영상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당부한 열매가 있습니다. 고작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가수가 절대 먹지 말라고 당부한 이 죽음의 열매는 중국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판매를 금지시킨 상황이지만 여전히 중국 시골 마을에서는 죽을 줄도 모르고 여전히 빈번하게 씹어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열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사진 몇 장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구강이 평범치 않습니다. 턱이 기형적으로 축소되거나 한쪽 볼이 기형적으로 커지는 등 쉽게 볼 수 있는 외형은 아닌데 이들은 중국에서 보고된 구강암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중국에서 기호식품으로 애용되는槟榔 때문에 구강암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중국 구강연구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槟榔은 중국 창사에서는 약 8,222건의 구강암 환자를 발생시켰고 후난에서는 25,000건에 가까운 구강암 환자를 발생시켜 약 50억엔 하나로 약 60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학 전문지 랜시트에 2019년 게재된 논문은 후난성에서 발생한 구강암 환자 8,222명을 조사해보니 이들 중 90%가槟榔을 즐겼다는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도대체槟榔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위험한 것이며 왜 중국인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빈번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어로 베텔넛이라고도 불리는槟榔은 아레카 야자나무에 달리는 야자 열매인데 이 열매는 전 세계에서 술, 담배, 카페인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기호식품입니다. 전 세계 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 열매를 기호식품으로 소비하는데 중국을 비롯 대만,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원래 이 열매는 약재로 사용되던 식물이었으나 현대시대로 접어들면서 각성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옆나라 대만에서는 이槟榔이라는 열매와 관련된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만 정부는 소위 베텔넛 걸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언급했듯이槟榔에는 카페인과 같은 각성 효과가 있는데 늦은 밤 운전해야 하는 운송업 종사자나 육체 노동자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애용했습니다. 이 사소한 열매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지 1990년대 후반 대만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槟榔나무 한 그루면 아이 하나 대학 공부시킬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습니다. 한때 대만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이 산업이 제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입니다. 예전 대만의 번화가를 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길거리에 유리로 된 작은 부스에는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槟榔을 파는 여성으로 홍등가 여성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불법도 아닙니다. 원래는 길거리에 서서 신호에 대기 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호객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팔던 것은槟榔이었고 차차 유리부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고객들이 직접 찾아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다만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왜냐면 대만 정부에서 너무 선정적인 옷 때문에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점차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단 선정성 때문에 이를 금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자리 잡고 있죠.槟榔은 씹을수록 각성 효과가 강해지는데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고 치아를 붉게 변색시키는 데다 무엇보다 발암물질인 아레콜린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 WHO의 국제암연구소는槟榔을 1급 발암물질로 등록했고 이후 위험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세계 4대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은槟榔은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자리 잡은 문화입니다. 지금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예전 동남아시아나 중국 시골 마을을 가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또는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무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씹고 있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부槟榔을 씹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뭇잎 뭉치로 보이는 것을 씹고 있는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치아와 혀가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자칫 기괴하고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이 색소는槟榔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됩니다. 쌍떡잎 식물인 구장목이라는 나뭇잎에 생석회 반죽을 바른 후 그 위에槟榔 열매 조각을 얹어 둥글게 쌉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석회 반죽에 쿠민이나 시망을 첨가하기도 하죠. 이렇게 싼 빈랑을 치아와 볼 사이에 넣어 혀로 눌러 액체를 빨아들이고 남은 것은 껌처럼 씹으며 즐기는데 내부 재료가 섞이면서 붉은색이 발현됩니다. 조스바나 스크류바를 20개 먹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단맛, 매운맛, 쓴맛, 신맛을 차례로 느낄 수 있는데 중독성이 강해 한 번도 못 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위장장애와 냉증 치료, 기생충 퇴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재로도 사용했었으나 위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구강암 환자의 90%가 빈랑을 씹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서서 빈랑 판매를 금지시켰는데요. 지난 2019년 3월 중국 후난성의 빈랑식품협회는 모든 종류의 빈랑 광고를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언론 감독기관인 광전총국은 라디오, TV,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빈랑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2020년에는 중국 정부가 빈랑을 아예 식품 품목에서 제외시켜버렸는데요. 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빈랑 씹기가 생활화되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빈랑 씹기는 발암물질을 입으로 질겅질겅 씹는 것이다 보니 구강암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창에 빈랑 구강암이라고 검색해보면 등장하겠지만 하나같이 볼이 튀어나오거나 턱뼈가 깎여 나가는 등 기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구강암을 앓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9월 10일 사망한 중국의 유명 가수 보송은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SNS를 통해 빈랑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그는 약 6년이나 빈랑을 껌처럼 씹어온 탓에 구강암 진단을 받았는데 턱 주변에 궤양과 기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독성이 너무 강해 끊을 수 없었고 결국 36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죠. 그는 죽기 전 빈랑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빈랑을 멀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그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2003년 WHO가 발암물질로 등록한 후 중국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음에도 중국 내 빈랑 생산량과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한 식품 매체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내 소비량은 103,378톤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시장 규모는 2011년 11조에서 2018년 16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최대 생산지인 하이난성에서 재배된 빈랑 열매는 후난성에서 가공하며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합니다. 다만 전체 구강암 환자의 90%가 빈랑을 즐겼다고 하니 이 열매와 구강암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과연 중국에서 빈랑 씹기 문화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